오늘은 8.13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예, 집값 안정화 대책이 진짜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망고쌤하고 같이 방송하거든요. 공포의 집값 정책 매정하고 잔인한 시장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게 진짜 시장 안정화를 시키는 대책이 맞는가? 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거 절대 시장 안정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착시적으로 내는 거지. 이걸로 달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에 달래져 봤잖아. 사전 청약이라는 거와 물량이 나온다고 해서 기다려 봤잖아. 근데 기다리는 물량이 문재인 정부 때 나온 것들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잖아. 뭐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것들 뭐 10년 이상 걸리고 빨리 나오면 7년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 이게 나올까? 이게 집값을 잡을까? 결론은 못 잡고요. 효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포장이 재밌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 대책 23만 호라고 했습니다. 23만 호. 근데 이 플러스 알파 이 물량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올까요? 일단은 23만 호는요. 잠재 물량입니다. 23만 호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정부의 최종 목표죠. 23만에 우선은 잠재 물량까지 23만 원을 내겠다. 근데 이 23만 원의 구성을 보면요. 신규와 기존 공공택지에서 16만 원을 내겠다는 거고요. 공공택지 개발해서 빈 땅을 새 땅으로 만들거나 예전에 3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가지고 16만 원 내겠다. 그리고 민간의 금융에 대한 지원이나 규제 완화로 5만 9천 원 내겠다. 그리고 도심의 지금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뭐 도심복합 뭐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14,000원에서 24,000원 내겠다. 요 노란색을 합치면은 얼마가 되냐? 23만 호가 됩니다. 그런데 23만 호는 잠재 물량이야. 이게 원래 본래 물량은 아니야. 언제까지? 2030년까지 실제 착공 물량은 이 23만 호 알파 중에서 12만 호야. 이 실제 착공 물량은 12만 호. 근데 이 착공 물량 2030년까지 그냥 물량이 아니라 착공 물량입니다. 5년 뒤에 착공 물량을 12만 호 내겠는데 그 12만 호 중에서 우선 나는 공개할 수 있는 신규 물량이 2만 7천 호다. 나머지는 7만 3천 호가 있죠. 나머지 7만 3천 호 플러스 알파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내가 차후에 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목표는 23만 호. 근데 이게 잠재 물량. 근데 착공 물량, 실제 물량은 12만 호. 근데 12만 호 중에서 내가 지금 선보일 수 있는 거는 2만 7천 호. 23만 호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에서 세 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염창동, 천호. 만호가 아닙니다. 천호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 와부 쪽에, 와부배 한 2만 1,000호. 그쵸? 그리고 광주에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여기는 4,500호 요렇게 내겠답니다. 근데 이 우선 공개한 27,000 중에서 염창 1,000호, 서울은 1,000호밖에 없습니다. 근데 2030년도에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가 뭐냐면요. 2030년까지 나올 수 있는 거는 12만 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23만 호는 이번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만 호 중에서 내가 선보일 수 있는 거는 지금은 30년까지 착공 물량으로 낼 수 있는 거 2만 7천 호. 근데 그중에 서울은 1,000호. 나머지는 경기권. 그리고 내가 예상하고 있는 신규 택지는 4달 발표인데 여기 이제 서울에 있는 그린벨트 포함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낼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요. 첫 번째, 착공 물량 완전히 나오지 않겠죠. 2030년이 되잖아요. 2030년이 되었을 때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납니다. 물량을 못 내도 면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또 대선 기간이 있는 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뽑아주면은 이 공급을 낼 수 있다. 획기적으로 내겠다. 내가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면피적 발언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만약에 이 물량으로 집값이 못 잡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금 한 게 야당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안 도와주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가 국회 의석수 총선에서 많이 뺏겼다. 미리 예견합니다. 총선에서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 방해해서 그렇다. 이번에 기회를 주면은 내가 제대로 주도해 보겠다. 결론은 2003년 착공 물량은 이 나오는 시가 대통령 임기와 맞물리고
이때 물량을 다 못 낼 겁니다. 물량을 못 내면 면피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뽑아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2030년까지 12만 호를 내겠다 했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12만 호 중에서 한 2만 7천 호를 미리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플러스 알파로 이제 조금 더 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데 12만 호만 볼게요. 12만 호를 임기 기간 4년을 나누면요. 얼마가 나오죠? 3이 나옵니다. 3만 호. 이게 12만 호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에 연간 필요한 물량이 4만 5천에서 한 5만 호 사이거든요. 요걸 다 못 채웁니다. 그러니까 12만 호가 나와도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착공 물량이잖아요. 착공. 완전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세 번째, 2030년의 착공 기준입니다. 말장난이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전 청약이라는 걸로 사람들이 현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착공 기준이면요. 물량은 언제 나오냐? 빨리 나오면 2034년, 그다음 2035년부터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입주 물량이 나오면은 안정화되겠는데 이때도 한꺼번에 나올까요? 한꺼번에 안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3기 신도시에서 개항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잖아요. 그 나오는 양 자체가 12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나오지 한꺼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뭐냐? 지금 공급으로 정부에서 뭔가 정책을 냈지만은 이걸로 시장 잡기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급 정책을 내면 낼수록 정부한테 불리합니다. 왜냐면 멀리 있어가지고 내겠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가 급한데 현재 불똥 떨어졌는데 불똥인데 지금 이거 나와봤자 뭐하냐 이제 그 생각이 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많은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착시적 공급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래 될 거야. 하남 교산 신도시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전세로 살면서 이걸 기다릴 거야 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안정감을 주지 못할 정도로 시장은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착공 물량 기준에서 총 물량은 25만 호를 낸다고 했는데 23만 호를 낸다고 했는데 이거는 잠재 물량. 그중에서 실제로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거는 2030만 호 중에서 12만 호, 그 중에서 우선 공개하는 거는 2만 호, 그 중에서 서울은 1000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발표하겠다. 이 발표할수록 정부한테 불리하다. 차라리 공급 정책을 안 내고 규제책 완화책을 내고 실제로 언행 일치를 하는 정책을 펼치면요. 물론 반대급부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진짜 이재명은 다르네. 이번 정부는 다르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못 잡는다. 불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0만 호 공급 대책이 언제 나올 것인가? 한 세월이다. 나오면은 10년 뒤다. 공기도 길어졌잖아요. 공사 기간도. 그래서 이거는 한 세월이니까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기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 정책에 당해봤잖아요. 뭐 여야를 떠나서 공급 정책에 한번 문재인 정부 때를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공급 계획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왔냐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8년 9월 12월에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에 30만 호 계산 교양 왕숙 창릉 대장 건립하겠습니다. 이거 금방 나옵니다. 언제까지? 2024년 5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본청약이 진행된 거는 1만에서 1만 5천호고요. 지금 최초 착공해가지고 나올 물량이 빨리 나오는 게 내년인데 내년 내후년인데 요게 이제 1200세대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자, 2020년 공급 대책을 냅니다. 도심 공급 기반 강화하겠다 해가지고 수도권 7만 원 내겠다. 이때 공공재개발이랑 용산 정비창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뭐 이리저리니까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죠. 8사 대책이 나옵니다. 서울 권역의 확대 방향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13만 2천 호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유의미한 공급 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이때도
밀어붙였잖아요. 정부과천청사 쪽하고 태릉 CC에 대해서도 하지만은 뭐 인제 문화재 문제, 환경 문제, 교통의 문제 그리고 정부 청사 같은 경우는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과천에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노란색 리본이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달고 막 리본 같은 것들 막 묶고 이랬잖아요. 과천에선 분홍색 리본 묶었습니다 그때. 싹 묶었습니다. 반발한다고. 소통 없이 그냥 하니까는 결과는 뻔한 거였죠 그때. 이때도 사실상 유의미한 게 없습니다. 0 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3080 플러스 이사 대책이 나옵니다. 2021 년도에. 이때 역대급으로 83만 6천 호 정도 내겠다. 복합 도심, 공공 재개발, 재건축, 토지 지분용, 임대주택들 엄청 많이 짓겠다. 신규 주택들은 25만 9천 호 짓겠다라고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열심히 열을 올리면서 얘기했죠. 결국은 나온 거 없습니다. 이번 정부라고 용가리 통뼈도 아닌데 있지 않을까요? 빨리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요. 현실적인 공급 물량이긴 한데 착공 기준이잖아요. 이것도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전 청약하고 본 청약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급 내고 그냥 바로 그 시기에 하면 되고 사전 청약에서 가격들이 올라가면 민원 발생할 거 뻔한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 비슷한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 실질적으로 나온 거 판교 같은 경우는 약 최초 지정부터 7년 정도 걸렸습니다. 빨리 나왔죠. 그리고 동탄 1은 첫 이게 완벽하게 도시가 구성되었다가 아니라 처음으로 최초 입주를 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빨리 나왔습니다. 그다음 동탄 2도 7년 걸렸고 그다음에 한강 신도시 김포한강 8년 그다음 파주운정 6년 최초입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죠. 그쵸? 그리고 수원, 용인, 광교 이쪽도 한 7년 걸렸습니다. 최초가. 양주도 지금 아직 진행되고 있죠. 11년 걸렸고 송파 위례도 8년 걸렸고 평택 고덕도 진행 중이죠. 13년 걸렸고 검단도 진행 중이죠. 14년 걸렸습니다. 요 물량들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플러스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기가 늘었습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실질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입주 물량은 거의 빨리 나오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에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용가리 통뼈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량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정부는 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재건축 새로운 거 찾지 말고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울에 지금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상황에서 빨리 내려고 하면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비 사업 같은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패스트 트랙과 같이 기간 단축하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를 냈던데 그중에서 조합원 동의율을 조금 낮춰서 정비 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것도 냈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역세권 등에 좀 상향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용적률 좀 높여가지고 물량을 쏟아내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거는 비아파트. 비아파트의 일조권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원래 북도로는 북도로 같은 게 북도로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여기 있으면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여기는 사선 제한 이런 식으로 받지 않는데 이 남도로 같은 경우에 남도로에 인접한 거는 요 사선 제한을 받거든요. 요런 부분들을 많이 없어서 요거 많이 없으면은 집 한두 채 더 짓거든요. 요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또 나왔죠. 그리고 분쟁 조정을 중재하는 전문 기구를 설치해서 분쟁을 조정하겠다. 그냥 요약만 했습니다. 요약만. 근데 이것도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개를 말씀드리면요. 조합원 동의율을 낮추고 하는 것도 좋은데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대출을 푸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거래가 잘 되도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부 체납에 대한 방향을 많이 비율을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제 규제를 완화하고 거래가 되는 시장을 만들어 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기존의 신규라는 프레임이 아니라요. 기존이라는 프레임을 이거를 개선을 먼저 해주는 게 훨씬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호재 완화하고 실거주 규제 풀어가지고 실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제초안의 공포를 벗어나게 해서 물량이 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뭔가 이빠른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모든 건요, 신규로 지정이 되거나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들이 향후에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는 급해. 지금 살려줘. 요게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죽겠는데 나 4년 뒤, 5년 뒤, 6년 뒤에 살려줄 테니까는 그때까지는 네가 참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장의 부작용들이 곪지 않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정부에서 빠르게 뭔가를 하겠다라는 기준 자체가 앞으로 나올 물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 포커스는 지금 급해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게 급하지만은 중요합니다. 이 지금에 대한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미래를 병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요거는 배제하고 미래에 어떻게 나오게 방향을 잡겠다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집값 못 잡는다는 겁니다. 공급으로 잡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